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새 정말 자식을 키우다 고민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하는데요. 늦음하기 어렵게 얻은 제 아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쿨존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만든 법인데 아이들끼리 이 법을 인지하고 차도에 뛰어드는 것을 놀이로 삼으니 주의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에게 우리 아이를 칠 뻔했다고 앞으로 주의하겠노라 미안하다 연락이 왔는데요. 처음엔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사고가 피해간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그날의 정황을 자세히 대화를 하다 보니 친구들과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이에게 불같이 화내고 전화해준 동네분에게 직접 찾아가 아이와 함께 사과를 들을 수 있는 게 다였습니다. 아이가 지금은 내가 너무 화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친구들이랑 노느라 그런 것 뿐인데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이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윽박질러서 훈육한다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아이가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자신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인지 못하는 우리 아이.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은 문제 없을까? 걱정도 되고 정말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어떻게 훈육을 해야 아이를 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허인혜입니다.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세워진 법이 일부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의의 사고에 오히려 더 노출되는 줄 모르고 놀이를 삼고 있다니 착잡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히 사고 나지 않고 함께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막 초등학교 아들을 둔 입장에서 너무 아찔하네요. 아이가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만 해봤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적잖이 충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어리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같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더라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 횡단보도에서 더 철저하게 손까지 들어가며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최근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이 스쿨존 횡단보도와 도로 위에 여러 명이 일부러 드러누워 민식이법 놀이를 한 뉴스가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학생들의 이유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과 충격을 받기도 했죠. 아이들이 단순히 1차적으로 놀이를 통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드러누웠을 때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값을 끝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1차적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2차적 혹은 더 나아가 3차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지 함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적 사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즉흥적인 생각을 일컫습니다.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를 조금 더 흥미롭게 이해하기 위해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자님 한번 맞춰보세요.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쳐 1달러 10센트입니다. 방망이는 공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0센트 아닌가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글쎄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땡. 정답은 5센트입니다. 왜일까요? 1달러 10센트에서 1달러를 빼고 10센트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하세요. 그러나 검증해보면 10센트와 1달러 10센트를 더하면 1달러 20센트가 되기에 틀린 답입니다. 그러네요. 방망이 값이 1달러가 5센트가 되고 공의 값이 5센트가 되어야 1달러 차이가 나네요. 뭔가 허가 찔린 기분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할 때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들도 50% 이상 틀렸다고 합니다. 이 퀴즈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1차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지식적인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생각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라오는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2차적 사고력의 힘을 길러야 하고요. 네, 강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2차적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2차적 사고를 할 때 1차적인 사고를 할 때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1차적 사고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의 총집합인데요. 그것들 중 하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2차적 사고입니다. 2차적 사고는 다각적 사고하고도 맥락이 같습니다. 2차적 사고를 하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지금 내가 올라오는 생각이 아무리 맞더라도 내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 시점을 옮겨보는 방법을 추천해보고 싶고요. 또 다른 방법으론 내 생각의 결과를 끝까지 따라갈 때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충분히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한 광고 컨설팅 회사 광고를 한 예로 들고 싶은데요. 나는 소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 뒤에서 국어를 하는 소경을 모른 척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던 중 한 젊은 여자가 다른 내용을 소경 앞에 문구를 놓아놓았는데요. 그 후에 기적같이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답니다. 저라면 왠지 도와달라는 말을 더 길게 썼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난 그걸 볼 수 없네요. 이렇게 썼답니다. 글 자체를 보면 나는 똑같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지만 날 때부터 보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것이 왜 도와줘야 하는 이유인지 관심을 잘 가질 수 없죠. 아름다운 날이라는 단어를 보며 맑은 햇살에 부딪히는 전경을 바라보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픈지 생각의 시점을 옮겨 공감하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2차적 사고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의 생각의 시점을 옮겨 설득하고자 하는 지점에 닿을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렇네요. 정말 생각 하나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군요. 같은 맥락으로 몇 주 전에 전동은 강사님 강연 속에서 들었던 그 3M사의 실패가 시점의 전환으로 또 포스트잇을 만들었다는 예시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솔직히 1차적으로 보면 접착제는 강력할수록 좋은데 덜 끈적거리는 접착제를 발견한 건 완벽한 실패죠. 그러나 우리가 2차적 사고를 하며 3M사의 포스트잇처럼 실패, 즉 위기를 위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 막대한 손해로부터 성공을 만들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1차적 사고를 끝까지 해보고 결과를 생각해보는 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올라오는 1차적 사고에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한 생각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삶이 휘둘리게 된답니다. 자신에게 올라온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모두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 향후 어떠한 책임을 질 줄 모르고 1차적으로만 행동한다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무법지대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혹 1차적으로 행동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먼윙스 9525편 사고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독일 여객기 부조종사 루비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앞으로 시력을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어머, 절망적이었겠어요. 진단 결과를 듣고 불안과 걱정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절망 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나만 죽기는 억울하니 비행기 탄 사람들과 함께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더래요. 설마 그 일이 실행된 건 아니죠? 비행기가 프랑스 상공을 지날 무렵 기장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알프스 산을 향해 내달려 여객기를 추락시켰고 함께 타고 있던 승객 150명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아깝고 억울한 대형 비극이 일어났네요. 시력을 잃었더라도 2차적인 사고를 통해 희망을 가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루비치는 희망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찾아온 1차적인 사고로 절망에 빠져 거기에 머물러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그를 끌고 가도록 놔둔 결과는 자신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비극으로 만들었죠. 너무 안타깝네요.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원샷 한 소리라는 시각장애인 유튜버님이 계시는데요. 시력을 잃는다고 해서 모두가 앞서 말씀하신 사례의 루비치처럼 절망으로 삶을 마감하진 않는데 비교가 되네요. 네, 저도 원샷 한솔님을 아는데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이후에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의 장애를 아픔과 고통에서 멈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2차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편견으로 바라보는 핸디캡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여객기 부조종사였던 루비치가 내가 하는 생각을 끝까지 따라간다면 나는 희대의 살인자가 되겠구나.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불행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도 행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꼭 2차적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 생각으로만 사는 건 주변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하나 더 다른 예시로 사연자님의 사례와 비슷한 느낌의 기사가 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아이가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린다고 누워있다가 늑골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는데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저 같아도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닐 텐데 운전자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누워있어 볼까? 이렇게 1차적인 생각을 했을 뿐인데 누워있었던 행동에 대한 결과값을 생각을 못했을 뿐이죠. 아, 여기는 차가 왔다 갔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으면 차에 깔려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값을 생각해 보았다면 절대 누울 수가 없었을 텐데 수술을 받느라 아이는 아이대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두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본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면 2차적인 생각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자녀분에게도 꼭 2차적인 사고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들처럼 언제든 틀릴 수 있고 또 그 오류는 더 큰 어려움을 본인과 주변에게 가져다 두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대화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사연 속 자녀분이 1차적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런 민식이법 놀이를 위험한 줄 모르고 하는 거구나 싶은데 강사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나아가 생각을 한다면 요새 각종 문제가 되는 많은 청소년 혹은 각종 문제들도 예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의 출처를 따라 끝까지 한번 사고를 하게 해보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를테면 일기를 쓰더라도 오답 노트처럼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오답노트 같이요? 오늘 하루에 일련의 사건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하게 될 때 결과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의 결과와 작성해서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확실히 가시적으로 생각에 대한 정리를 아이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은 더 긍정적으로 강화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정리해서 버리기에 좋을 것 같네요. 네, 친구들이 차도에서 이렇게 놀자는 제안을 했다 해서 이 게임을 할 때 쓸 일은 있겠지만 차에 치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발전시킨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불행을 막을 수 있겠죠. 네, 사실 즉흥적인 충동과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분위기에 휩쓸릴 때도 있고요. 평소 조금씩 이런 부분을 훈련해 나간다면 당장의 불행만 막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도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패를 실패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힘도 2차적 사고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넓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현정님은 벼룩이 많은 가난한 집에 누워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너무 싫고 삶이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고 정주영 회장의 젊은 시절 살았던 집에 벼룩이 가득했다고 해요. 잘 때 벼룩이 자꾸 물어대니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보기도 했는데 책상 다리를 타고 벼룩이 올라타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서 책상 다리를 못 올라타게 물 양동이에 책상 다리를 넣고 잠을 잤는데 자다가 톡톡 떨어지는 벼룩에 잠이 또 깼다고 합니다. 벼룩이 어디에서 톡톡 떨어지는 거죠? 사방으로 차단을 한 것 같은데.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서 톡톡 떨어졌어요. 아이고, 너무 끈질기네요. 인간적으로 벼룩이 너무 심하고 고생한 기억만 남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2차적인 사고를 하셨던 고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일을 통해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절망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벼룩도 이렇게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데 하면서 벼룩에게 배움을 배우셨어요. 또 이러한 교육은 직접 오너가 돼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음의 초석이 될 수 있었고요. 사고를 다각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인한 마인드를 갖는 것은 덤이고 인사이트가 다르니까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자녀분과 이번 기회에 왜 1차적 사고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사고를 해야 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예시를 대화로 나누고 생각을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로 나눠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오히려 아이에게 사고력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될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깊은 사고력을 배워 누구보다 강하고 깊은 마음의 세계를 갖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으리라 응원이 되어지고요. 함께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2차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 더 깊은 마음과 넓은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인드 스케치 이어집니다. 하이키의 불빛을 꺼트리지 마.